안녕하세요. 선유도서관 사서 올라프입니다. 천년의 수업.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김헌. 다산초당 출판사. 잊히는 삶이냐, 기억되는 죽음이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서양의 오랜 고전이자 대표적인 영웅 서사시입니다. 일리아스는 일리온의 노래라는 뜻인데, 일리온은 소아시아의 옛 도시인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제목처럼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주인공은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는 신이 아닌 인간이었죠. 테티스는 아들을 신비한 물이 흐르는 스틱스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킬레우스의 몸에 강물을 적셔 자신과 같은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을 물에 적시려면 어느 한 곳을 붙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물에 빠지고 말 테니까요. 고민 끝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강에 담갔습니다. 그 바람에 강물이 묻지 않은 발목은 아킬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트로이아 전쟁에서 전사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테티스는 스키로스 섬의 리코메데스 왕에게 아킬레우스를 맡깁니다. 리코메데스 왕은 테티스의 요청대로 아킬레우스에게 여장을 시키고 공주들과 같이 키웠어요. 하지만 이타카의 왕이자 뛰어난 지략가인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앞두고 아킬레우스를 찾아내 함께 싸우자고 설득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갈 것인지 고민하던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갑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호메로스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화살이 명중한 곳은 아킬레우스의 몸에서 스틱스 강물이 묻지 않았던 유일한 곳, 발목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선택한 오디세우스. 일리아스의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평범한 삶과 명예로운 죽음 사이에서 고민했다면, 호메로스의 또 다른 작품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훨씬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시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오디세이아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죠. 장장 10년에 걸친 모험담입니다.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이 섬에서 키르케라는 이름의 님프를 만납니다. 어여쁜 외모와 무시무시한 마법을 지닌 님프는 마법을 부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 맞서 부하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러는 동안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좋아하게 되죠.
결국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와 사랑을 나누며 아이아이 섬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오디세우스가 떠나겠다고 해요.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어찌어찌 집에 도착한다고 꼭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쟁 기간만 10년이었고 여러 해 동안 헤매기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를 일이에요. 물론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이 있겠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미모의 님프와 편안하게 사는 게 어땠을까요? 결국 바다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또다시 풍랑을 만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료들마저 모두 잃어버리죠. 혼자 남아 표류하다가 겨우 도착한 곳은 오귀기아라는 섬이었어요. 오귀기아에는 젊고 아름다운 님프 칼립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칼립소 주위에도 매력적인 요정들이 많았어요. 오디세우스가 마음에 들었던 칼립소는 그에게 온갖 유희를 제공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매일 진귀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님프들에 둘러싸여 쾌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언제나 맛있고 즐겁고 짜릿한 생활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어찌나 컸던지 오디세우스는 그곳에 무려 7년 동안 머무릅니다. 간혹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줄 알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이아이 섬과 오기이아 섬에 무려 8년을 머물렀고 그곳에서는 풍요와 환락에 젖어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번에도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제우스와 여러 신들이 모여 회의를 해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고 싶어 하니 돌려보내자고 말이죠. 그러고는 헤르메스를 통해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집에 보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립소는 싫다고 거절해요. 모처럼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느냐며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결국 결정권은 오디세우스에게 넘어가죠. 오디세우스를 붙잡아두기 위한 칼립소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여기에서 나랑 살자. 내가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신들이 마시는 음료인 넥타를 주겠다. 그걸 먹으면 너도 영원히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건 곧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면 당신의 아내가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시간이 흘러도 지금처럼 젊고 예뻐. 칼립소는 이런 식으로 오디세우스의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해요. 유치한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거칠고 넓은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데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단단히 겁을 줍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날까봐 무척 불안했던가 봐요. 제우스의 핏줄, 라이에르테스의 아들, 지략이 많은 오디세우스여. 그토록 집으로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하시나요? 그러면 그냥 잘 가세요. 하지만 그대가 만약 고향 땅에 이르기 전 그대에게 닥칠지 모를 수많은 고통에 찬 운명을 마음 깊이 알게 된다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남아 이 집을 지키며 불사의 몸이 되려 할 텐데. 오디세이아 5권 203에서 210행. 거기에 더해 독자들은 알지만 오디세우스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이타카의 상황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와 아들이 남아있는 왕궁에 날마다 남정네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를 향해 당신 남편은 죽었으니 우리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재혼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왕궁을 둘러싸고 농성하듯 버티는 남자들이 108명이나 되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8명의 남자들은 혼자가 된 왕비와 결혼해서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세운 왕국을 거저 먹으려는 심산이었던 거예요. 만일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그 남자들과 싸워야 할 판이었어요. 한마디로 오기야 섬을 떠나면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항해하다가 객사할 수도 있고 도착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해 죽고 말겠죠. 그럼에도 오디세우스는 신이 아닌 인간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하고 갈망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귀향의 나를 보기를. 설령 신들 중 누가 다시 포도주빛 바다에서 난파시켜도 참을 것이오. 가슴속에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고통을 당했소. 파도와 전쟁으로 여기 이것도 그것들에 추가되게 하세요. 오디세이아 5권 219에서 224행